안녕하십니까. 예, 진접시민연합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두 명이서 찍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3개월? 3개월 더 됐나요? 꽤 된 것 같아요. 네네. 하도 방송을 안 찍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네. 이렇게 저희 얼굴이 이제 선명하게 나오는 거는 첫 방송인 거죠? 그쵸. 네. 보통 이제 회사, 이제 뭐 운영진 분들도 회사를 다니고 하니까 그 회사에서 얼굴이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 거 까또군요. 네. 먼저 소개부터 하실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뭐 위해서? 자주 보시죠. 진접시민연합회 신시현입니다. 예. 예, 저는 진접시민연합회 디앤서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왜 모였을까요, 우리가? 우선은 이제 마석 가구 공간 이게 참 그러니까 보도 자료의 제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처음 이제 보도 자료가 나간 게 마석 가구 공간 진접 이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모인 건 마석가구 공단.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우리 쪽이죠.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시 쪽에서는 남양주 가구복합 산업단지 추진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튜브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시 쪽에서 불리고 있는 남양주 가구복합 산업단지 추진 이 내용은 우리 카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월 27일 17시 30분, 5시 30분에 회장님께서 관련 내용을 알림으로써 진시현 회원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8일, 그 다음날이죠. 남양주시청 담당 부서를 또 회장님이 가셔서 그 담당 부서 사람들을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같은 날 28일 우리 지역 국회의원 김한정 국회의원실로부터 이제 관련 답변들을 이제 보고받으셨죠. 그래서 이 내용은 전혀 모른다. 우린 모르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추진된다면 무조건 반대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죠. 그렇게 얘기하셨죠.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9일부터 이제 다른 카페들은 조금 활발하게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렇게 다른 카페를 통해서 내용들을 접하신 회원분들께서 이 내용을 게재하기 시작했고 또 이런 분들 반대 의견들을 내놔주고 계셨고요. 그리고 30일, 5월 30일 날 시청 간담회가 잡혔습니다. 마석 가구공단 이전에 관련해서. 그래서 참석 가능한 회원들을 또 모집을 했고요. 여전히 저희 회원님들께서는 아무도 답변을 내주시지 않았습니다. 뭐 우리 카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떠든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저희들이 강조하는 참여하셔야 되는데 그 누구도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무슨 팩트니까요. 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6월 3일 일정대로 지역 커뮤니티 대표자들 그리고 이장분들 그리고 시민분들이 일부가 참석하셔서 간담회는 진행이 됐고요. 그 간담회 이제 저희 둘 회장님과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내용들 다 듣고 어떤 간담회라고 했지만 형식은 거의 어떤 프레젠테이션 거의 확정된 내용을 발표하는 그런 형식의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끝나고 이제 토의, 질문 이런 시간이 조금 치열하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공론화됐고 또 그 의견에 대해서 뭐 답변을 주고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지역 카페 대표들이 또 모여서 이거에 대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6월 10일 월요일에 이제 진접 오남 지역에 반대 현수막을 걸므로써 이어 저희 활동들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12일 그 12일 이 모든 것들이 철거되었죠. 이례가 없는 상황이었죠. 민원이 들어왔다고 얘기는 합니다. 이제 여기서 요거 이제 현수막 문제는 뭐 별도로 따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사실은 처음 보도 자료가 왜 마석 가구 공단 진접 이전으로 나왔을까? 시청에서도 좀 고민하는 건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마석 가구 공단이 전체가 이전한다라고 공표가 났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자기네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만약 예상대로 여기가 가구 복합 단지가 구성이 돼서 입주 시기가 됐는데 실제로 마석 가구 공단을 그래서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실제적인 고민은
마석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다 이전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영세업자들이 그대로 존재함으로써 그 다음에 들어올 민원을 사실은 걱정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은 그게 더 큰 문제더라고 자기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큰 걸 좀 짚어봐야 되니까 전체적인 개요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국회의원실이나 네, 도의원들 그리고 시의원들한테 전달이 됐던 거는 18년도 8월이죠. 네.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저는 항상 이런 부분이에요. 제 손으로 뽑았는데 이놈의 지역 의원님들은 모른다고만 하시는 거죠. 왜 솔직하면 안 되는 걸까요, 도대체? 모른다고 하셨다가 사실은 이제 그날 저도 이제 알게 된 게 윤영수 도의원 통해서 보도자료가 나갔고 알게 된 거죠. 일정 부분 인지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통화하실 때도 환경 문제가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럼에도 김한정 국회의원님은 모른다라고 하시고 왜 김한정 의원님이 공천을 주신 도의원인데 모른다고 할까? 저희는 항상 얘기합니다. 이게 저희 내용이 다르다면 나오셔서 저희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저희는 뭐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 논리를 깨시고 저희가 가진 내용이 팩트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월 3일날 간담회 때 네. 그래서 이제 장근환 시의원님이 인정을 하셨죠. 네. 18년도 8월에 보고를 받았고 이거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넘어갔다. 이 점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라는 그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금은 이제 체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보겠다. 아니면 시민들 입장이 진짜 반대라고 한다면 반대를 하겠다라고 장근환 시인님이 얘기를 하셨죠. 예. 자, 그러면 우리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제 문제점을 한번 짚어볼게요. 뭐 저희들이 한 8가지 정도를 한번 압축해 봤는데 첫 번째, 이제 환경 오염 문제죠. 네네. 뭐 불법 소각 문제도 포함이 돼 있고 네. 그 소각 가운데 뭐 화재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환경 호르몬이나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안 좋은 물질들 때문에 지역민들의 삶의 질 문제를 오존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소각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광릉, 그렇죠. 광릉숲이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는데 네. 이런 어쨌든 유네스코의 그런 전 세계 문화유산이 될 수 있죠. 굳이 이 옆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냐? 뭐, 근데 다시 이 가구공단 얘기가 나오기 전에 얘기를 하면 솔직히 이 자리는 계속 어떤 산업단지나 어떤 개발지로 계속 얘기가 돼 왔던 지역이에요. 네네. 그 자리 자체가 그 자리가 지금 주인이 한 분이에요. 이 지금 돼야 되는 자리가. 그래서 그 토지주 분이 어떤 산업단지를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낸 것도 있고, 그죠? 네네. 요거는 좀 약간 대입이긴 한데, 네네. 그래서 가구 공단이 안 됐을 때는 이 토지주분은 자기가 개별적으로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부분이 계획서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별로 좋진 않아요, 내용이. 근데 공단이 네. 아니라도 네. 개인적으로 어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에서 경기도 국토부나 조성하는 산단이 아닐 경우는 개별 산단이면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개인 네. 토지가 되니까. 네, 내 개인 땅에다 내가 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냐? 그럼 지금 훼손이 다 돼 있는 상태고 원래 처음은 여기가 골프장을 짓겠다고 하다가 훼손이 된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하장장이었습니다. 화장장. 예, 그 예.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지금 이 얘기를 해도 되나요? 아니, 뭐 조금 네. 이따 하시죠. 하장장 얘기가 네. 나왔었고 그 다음에 얘기 나왔던 게 건폐장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물류센터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이전 부지로 계속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는 그래도 우리는 이걸 최첨단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어떤 부분을 발표를 한 거죠. 뭐 아무튼 그런 이 광릉숲이라는 이런 보전의 문제들 또 저희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하향 산업이거든요. 가구 산업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 가구 산업을 굳이 들어오면서 지역 발전과 연결성을 가지려고 하는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고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세터민 네. 새로 유입되는 이제 다문화 이런 거랑 조금 하여튼 다르게 세터민 유입으로 인해서
이제 마석에서 겪고 있는 그런 사회적 문제들을 우리가 안는 건 아닌가. 네, 그 고민들이 사실은 많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환경 문제, 그러니까 미세먼지 부분을 남양주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동남아시아 분들이 좀 많은 거 네네네.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이 좀 추위를 많이 타서 네. 불법 소각을 되게 개별적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네. 거기서 개별적으로 많이 불법 소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더라고요. 시는 여기다 가구 공단을 조성을 했을 시에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다. 이 공단 자체는 거기 불법들이 영세 업체들이 있지만 여기는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여기는 가구 제작 후에 발생하는 목재 등 폐기물들을 외부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관리하게 하겠다. 그래서 단지 내에서 불법 소각이 일어날 수는 없다. 모든 걸 다 위탁 관리를 해서 밖으로 뺀다. 라는 전제조건을 걸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아무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리고 또 문제는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데 네. 우리 지역과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 아직까지는 공표되면 안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간담회를 가서 우리가 브리핑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간담회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의견이 어떠세요라고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사실은 지금 그래요. 저희가 남양주시가 3년 동안의 경기도에서 산업단지를 받은 물량이 없습니다. 네네. 제로입니다. 사실은 경기도 국토부에서 산업단지를 내려주고 경기도에서 거기 쪽에서 또 31개 시도시에 나눠주는데 지난 3년간 받은 게 없어요. 산업단지 물량을. 근데 조광한 남양주 시장님이 상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자립 신도시를 만들겠다. 자립도시를 만들겠다 했을 때 150만 평을 지금 발표를 하신 겁니다. 네네. 그 150만 평의 일부분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기 신도시의 성공 여부의 첫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상기 신도시는 민감한 예. 부분이라. 근데 첫발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네. 남양주시가 이제 자립할 수 있는 첫발을 산업단지를 받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발표가 됨으로써 사실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어요. 왜냐면 이재명 도지사님이 선거 때 와서 마석 가구 공단을 보고 사실은 산업단지 물량을 주겠다, 뭐 구제 약속을 하셨다.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마석 가구 공단이 전체적으로 진적에 이전하는 거다. 이렇게 약속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재명 도지사님은 지금 산업 물량을 주겠다라고 구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경기도가 지금 이런 문제가 터짐으로써 문서화를 시키질 않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남양주시는 사실은 속이 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국회의원조차 폭탄 돌리기처럼 돌려서 지역민들 어떻게 분열시킨다는 거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내년이 선거니까요. 예. 그래도 어쨌든 우리끼리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분위기도 문제점을 삼는 분들이 굉장히 계셨고 그거는 이제 우리 축구 의원님이 사실은 진저 시민분들한테 인기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뭐 이미 우리는 뭐 그렇게 네. 욕한 적이 없는데 항상 우리는 안 치고 뭐 그랬잖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했는데 왜 진저 분들이 자기를 미워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 개별적으로 만나셨을 때도. 네네. 근데 진저 시민분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건으로 진저의 투사로 한번 앞장서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진짜 진정한 투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간담회에서 했던 부분인데 정확한 롤모델이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이거를 결정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학교를 다닐 때도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하물며 제가 가게를 낼 때도 그죠? 이 장소가 좋은 목인지 아니면 어떤 거에 의해서 되는지 네네. 뭐 지인의 추천에 의해서 되든지 이런 데이터가 분명히 존재할 텐데 네네. 우리가 받은 게 아무것도 없죠. 가구 산업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아직까지는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역 기자들이나 경기도에 있는 기자들이 했을 때는 반대로 잘 생각하면 진저히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소수하지만 아직까지 소수긴 합니다. 근데 그 기자분들은 도로에 있는 기자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남양주시가 6월 3일날 간담회 때 그랬죠.
이쪽 지역으로 산 공단으로 가구 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 63%가 이전 생각이 있다, 의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 유명한 업체들이. 근데 기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현대 리바트나 동서가구나 이케아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면 진저벤 진짜 대박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얘기를 해요. 남양주시가 근데 그런 기업들을 끌어올 수 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의문이지. 진짜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저는 데이터를 달라는 거죠. 뭐 고민을 하는 거는 이제 같이 고민을 하면 되는 거고 무엇을 보고 판단했냐는 거죠. 무엇을 보고.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이거를 보여줄 만한 데가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짜면 안 되는 게 아닐까요? 근데 제가 제가 뭐 원칙주의자인가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윤영수 도의원님 처음에 나하고 통화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가 추구하는 산업 자체가 좀 약간 틀리다. 그런데 가구 산업이 하향 산업이긴 한데 경기 북부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산적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가구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경기도가 많은 노력을 한다. 라는 얘기를 하셨죠. 예.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런 얘기고요. 그게 데이터를 주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 건 이제 이런 거죠. 이따가 뭐 여기 이제 하시겠지만 이제 291개 기업이 이제 남양주에 존재하고 그 중에서 11.3% 그러니까 거의 한 30개 정도의 기업이 이제 가구 산업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남양주에 등록돼 있는 공장들, 그렇죠. 네네네. 공장들의 11.3%가 가구 산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아니 이런 거를 가지고 잘 될 거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산지대에 있는 확률이나 아니면 통계를 말씀해 주신 거고 네. 이렇게 봤더니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봤더니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대로 된 데이터고 어떤 게 하는 거지. 말 그대로 될 거야. 나는 아니라는 거죠. 뭐가 될 거냐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근데 뭐 국내 최초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인상 깊은 중에 하나 있습니다. 시장님을 여러 번 만나봤지만 옛날에는 평균의 시대였다는 거죠. 평균 80점이 넘으면 네. 그냥 뭐 먹고 살만 했고 뭐 했고. 근데 지금은 퍼스트터치. 네. 누가 먼저 그걸 찍느냐. 그죠? 이 논리로 하면 지금 시장님은 본인의 기조와 본인의 신조대로 나가고 있는 게 맞으시죠. 왜냐면 가장 먼저 선점을 하게 되면 네. 우리가 기준이 되고 우리가 롤모델이 될 거니까요. 하지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네. 스티븐 잡스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스티븐 잡스가 되면 뭐 이렇게 가능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지금 이제 우리 회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친환경 그리고 이쪽 어떤 환경을 전혀 안 건드리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이제 저랑 이제 회장님이랑 지금 자꾸 이제 이야기가 나눠지긴 하는데 그래도 처음에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조금 더 평탄했다는 거죠. 근데 요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사실은 모든 지자체들이 2단계에서 주민들의 어떤 주민을 한다면 하진 않았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보도 자료가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좀 잘못 던져진 거라고 봐요. 우리한테는 행운인데, 우리한테는 행운일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행운인데 시 입장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사실은 공표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건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가서 여러 번 물어봤지만 마석 가구 단지의 이전입니까? 그렇죠? 아니면 가구 첨단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까? 네. 라는 문제가 가장 우리가 항상 네, 네. 핵심 주제였어요. 거기서 답은 마석가구 공단 이전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실상은 김만정 의원님 실에서는 그걸 전제로 시작을 한 거니까 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예. 그래서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을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다,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는 분명히 질문을 드렸고 네. 시 측에서는 아니다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의원님실에서는 이걸 바탕으로 진행을 했다. 네. 그러니까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근데 그날은 어찌됐건 또 그럼 알고 계신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우리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그날 간담회 마지막에 경성석 보좌관님이 얘기한 거는 18년도 8월 달에 우린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 본인들이 알고 있다는 걸 자진해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왜 카페에다가는 우리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의아시하고요. 네,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그래서 항상 내가 김만정 국회의원님 만나뵀을 때 너무 좀 홍보를 좀 잘못하시는 거 아니냐 라고 뭐 스타일이 그러실 수 있으니까. 좀 너무 급하게 행동을 빨리빨리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좀 느린 것보다 저는 빠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뭐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네. 좀 아쉬운 점은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대기 현재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의식이 되고 있고 또 반대 의견들이 네. 나오고 있고 저희가 변을 드리자면 우리 카페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아니면 그때그때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쵸. 예, 왜냐면 사실 부분도 확인을 다시 한번 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항상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저희가 항상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 항상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섣불리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솔직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인 시위도 제가 네. 이제 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움직이긴 했지만 뭐 이번 건을 아니더라도 그 전에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오해를 해서 반대를 하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이라도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정확하게 제가 일반 회원이면 저도 그냥 무조건 안 돼, 반대 이렇게 되겠지만 제가 어쨌건 진접시민협회 지금 부족하지만 회장으로 앉아있는 입장에서 조금 더 정확한 진짜 시가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다 진짜 마석가구공단에 이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시가 진짜 최첨단 가구 복합 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어떤 그런 걸 정확하게 딱 이해관계를 다 알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좀 더 지켜보는 게 나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냥 이거 원천 이건 안 된다. 지금 가는 게 나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자 여기 산단을 지금 개발하자는 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는 나왔습니다. 요 산단을 이게 이제 남양주시에 있는 그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이쪽 산단을 이쪽 개별 기업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셨고 산단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사실은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다 산단 어차피 훼손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산단을 조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거론됐던 산단들이 그다지 우리가 원했던 어떤 그런 형태의 산단 형태는 그렇죠. 아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남양주시나 경기도가 여기다가 개입을 해서 뭐 국가적으로 하는 산단이 아니더라도 지금 얘기는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자기네들이 돈을 자발적으로 모아서라도 개별 산단을 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생각입니다. 그건 여기 네.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네. 그죠? 그러면 조금 더 내놓는 내용들을 좀 보고 그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신중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솔직히 회원님들 봤을 때는 솔직히 저도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행동하는 거나 뭐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면 믿음이 안 가요. 제가 그 사실은 테크노밸리 추진단을 갔을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마석가구공단은 관리 감독을 정확히 했으면 이런 불신은 없다. 그러겠죠. 네, 거기는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된다. 근데 거기는 관리가 안 되면서 여기 와서 관리를 할 수 있다 얘기하니까 지금 이게 어불성설 아니냐. 응? 그리고 그날 이제 저희가 이제 간담회 때 브리핑 해주시는 부분들 이제 사진을 찍고 했는데 마지막에 조금 재밌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환경 오염이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보완하는 내용에서 이제 집진기, 이제 먼지를 빨아들이는 기계죠. 뭐 이런 것들을 첨단 이제 이렇게 대안으로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그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인터넷만 쳐도 나오는 내용을 마치 최첨단인 것 마냥 거기에 이렇게 브리핑 자료를 내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행은
이제 10월달에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봐야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얘기가 나왔어야 될 거예요. 근데 시도 사실은 자료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날도 저희한테 홍보자료를 못 주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게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시도 알고 있는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참 재밌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우리 진접시민연합회 회원분들께서는 반대 의견이 월등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솔직히 좀 조심스러운 게 저는 친환경 얘기를 하시잖아요. 물론 저도 여기가 공기가 좋고 이래서 들어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발전되시기도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상충하는 건데 그럼 이거 싫고 저거 싫고 하면 사실은 여기에 뭐 그렇다고 IT 기업이 들어오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팩트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IT 기업이 여기 들어올 일은 없습니다. 없다라면 실제로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기업들만 계속 접촉을 할 거고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저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자 그러면 시나 경기도가 여기를 어떤 최첨단 복합 최고의 단지로 만들겠다고 한다면 제가 그날 사실 얘기했을 때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100% 공개를 해라. 그렇죠. 공개하는 게 그리고 원칙적으로 공개를 맞죠. 하고 네. 시민들이 모든 거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놔라. 그래서 본인들이 얘기한 게 팩트가 맞다라면 시민들한테 다 공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이 다 들어가 있는 위원회를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100% 공개하면서 하나하나 다 단계를 밟아가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왜? 절대 반대가 어차피 우리가 가구 공단을 반대를 해서 막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다시 개별적으로 물류센터라든가 검폐장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된다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게? 근데 우리 지역에 들어올 게 가공단밖에 없을까요? 지금 현실이 그렇네. 좀 그렇네요 현실이. 지금 그래서 이제 C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렇게 가구 국내 최초 가구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면 뭐 생산 유발액이 1,400억 정도. 네. 1,400억. 네, 1,400억. 부가가치 유발액이 440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취업 인원이 한 800명 정도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그래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케아 들어오면 찬성할까요? 아니 이케아 들어오면 찬성해야죠. 이걸 반대하시면 안 되죠. 물론 뭐 교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제가 아는 그 경기도 기자는 한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케아나 현대 리마트 들어오면 진접은 대중교통이 해결 다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이케아를 약간 띄워주려고 그래야 되나요 이거? 근데 힘든 부분이라. 네. 그러면 회장님 생각은 어쨌든 이야기는 들어보자. 그러니까 반대 입장은 계속 저도 이제 피력을 하지만 네. 사실은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사람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오남 지금 한양병원 같은 경우 처음에 공사를 할 때 다 반대를 했었어요. 왜? 저건 종합병원이 아니다. 정신병원을 짓고 있는 거다. 산에다가 누가 병원을 짓냐. 그렇죠. 그래서 네. 호평동에서 반대를 해서 호평동에서 밀어냈습니다. 네. 호평동 시민들이 우리는 정신병원을 막아냈다라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남에다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오남에서 난리가 났었죠. 정신병원이 들어온다고. 개원하는 그날까지도 정신병원이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카페에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오보를 전달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이게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팩트는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마석가구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네. 뭐 환경 문제, 뭐 소각 문제 같은 맥락이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문제, 뭐 그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 그 문제가 제일 크다고 네. 봐야겠죠. 예.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분리되어 있는 거죠. 같은 마석이지만 예. 도심, 여기는 흔히 얘기하는 슬럼.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리고 이 산업이 그 그 지역의 경제적이 어느 정도 부흥이 되는지도 네. 의문성이 자꾸 들고 있고.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굳이 우리가 안 해야 되냐? 음. 더군다나 저는 그거 반대했었거든요. 진저 광릉숲역. 좀 한번 생각해도 좀 아직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다수의 의견이 모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해야 되니까 그게 민주주의라고 하니까 넘어가긴 하겠지만 아무튼 광릉숲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그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런 좋은 문화유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옆에 좋은 시설을 이걸로 인해서 훼손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 그러면 이건 어때요? 뭐 회원분들이 환경단체를 끌어들이겠다 얘기를 하시는데 환경단체도 그러면 여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환경단체 하지 맙시다. 솔직히 아무것도 손댈 수 없어요. 그분들 피곤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구 공단 찬성하는 입장에서 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지역은 그러면 회원들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냥 우리는 아파트만 가지고 살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근데 자족 도시를 꿈꾸잖아요. 꿈꾸는데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은 이게. 우리 지역이 너무 어려운 게 많네요. 지하철도 빨리 들어와야 되고 지하철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공단 문제도 들어오고 머리가 아프네요. 지하철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참. 그래서 우선은 뭐 지금 진저부 주민자치위원회도 현수막을 거셨더라고요. 네, 그거 봤습니다, 오늘. 시장님 뭐 사퇴하라고 네네. 강하게 그렇죠. 나섰습니다. 위원회가. 저렇게 붙여야죠. 전수망은 저렇게 붙이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관련단체였는데. 네. 그런 맛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진저부 이장협의회 네. 분들도 오늘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셨다고. 네. 어저께였죠? 어저께 지성근 부시장님하고 네. 여기 이제 추성훈 산업경제국장님하고 그다음에 디지털밸리 그 추진단 팀장님들하고 진저부를 직접 방문하셨어요. 방문해서 그 단체장님들을 만나 뵈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다 틀어졌습니다. 이장협의회 분들도 안 보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잠깐 뵀다가 얘기만 하다가 시장님을 만나 뵈야겠다라고 이제 다시 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무조건 반대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게 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한번 사회단체장님들하고 같이 자리를 해서 간담회를 가지기로는 했습니다. 네, 뭐 저도 반대 입장은 확실합니다. 근데 저희가 말 그대로 시가 진짜 단 1%라도 시가 진짜 최첨단 가구 복합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고모리에 지금 고모리가 포천에서 신청했던 게 가구 디자인 센터를 신청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노를 당했습니다. 거기 조성원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디자인 센터를 지금 요 복합 산업단지에다가 넣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너무 끼워넣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거 붙이고 안 되니까 이거 붙이고 네, 공장을 좀 최소화해서 디자인 센터를 아니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거를 했으면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럴 그래요. 줄 알았지만.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네. 처음에 보도자료를 최첨단 가구 뭐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그러니까요. 마석 가구 공단 이전이라고 몰랐으면 아마 또 얘기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근데 지금 어찌됐건 모든 지역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마석 가구 공단이 이전하는 걸로 기정사실을 하고 지금 모든 걸 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시는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을 여러 번 드렸는데 시의 입장은 아니다였고요. 네. 지역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기본 설계는 그거다. 그렇죠. 네. 그걸 그러니까 기준으로 해서 네. 시작을 했다. 네,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 입장에서는 여기 최소 평수가 270평이에요. 한 필지, 한 회사가 받아올 수 있는 한 필지가 최소 평수가 270평인데 이걸 받으려면 어쨌든 5억이나 6억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마석 가구 공단에서 지금 거기서 보상액이라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정상적인 업체는 10%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나머지는 다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진접 내에서도 불법적으로 뭐 개별적으로 가구 공단을 하고 가구 산업을 좀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공장들을 하고. 그래서 이 공단에는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는 취지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럼 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 강공단, 그 강공단 우리가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만 들어와서는 이거는 또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C는 그런 거죠. 마석 가구 공단에 있는 영세업체들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못 된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복합되어 처음에 있네요. 얘기했던 것처럼 결론적으로 여기가 산단이 처음에 이제 분양이 끝나면 마석에서는 다 이전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막상 이전하는 업체가 5%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시인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업체가 그대로 있네라고 하면 마석의 불만을 자기네들은 어떻게 잠재워야 될지 사실 고민이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뭐 그거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시에서 어쨌든 일하셔야 되는 부분인 근데 것 뭐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이제 그쪽을 다 이전시키는 거 아니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아 어렵네요. 또 네. 저는 처음에 가구공단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한 심정은 뭐 들어올 수도 있지라는 입장이었어요. 이게 뭐 그렇게 나쁘다는 이미지는 솔직히 아니었는데 단지 왜 가구지라는 의문점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가구일까?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분들도 계세요. 간담회 가운데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땅 주인 한번 알아보자. 근데 지금 요게 한 예상대로 하면 12만 평? 뭐 이제 그 주변 개발까지 하면 그보다 조금 더 넘겠지만 산단이 조성되는 넓이는 뭐 12만 평 정도 되는데 요게 한 사람 부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 진입도로도 만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주변에 또 복합적으로 또 개발이 좀 되겠죠. 네네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따지면 또 여러 사람들의 토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지금 어찌됐건 이 산단을 만드는 땅은 한 사람의 부지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존재하여서 말 그대로 의혹이니까요. 그 의혹들은 이제 풀어가면 될 거고 이렇게 상의 없이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그리고 무슨 폭탄 돌리기 마냥 돌리면서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해서 지역민들의 그런 분쟁을 조장하는 이런 사업은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거든요. 우선 가구공단의 나쁜 점 이런 부분들도 물론 존재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한 몇 년 전에 고민했던 거는 어느 후보님의 선거 공약을 보시면 국내 최대의 어린이 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 사실은 이거였거든요. 하나를 받고 하나를 내준다. 그래서 지금 그 국내 최대 어린이 테마파크 자리도 지금 그런 데는 요 부지 근처입니다. 근데 요 부지에 사실은 하장장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하장장으로 우리 지역에 받고 하나를 더 큰 걸 받아오겠다라는 게 큰 뜻이었어요. 근데 물론 이게 이제 결혼하고 못됐습니다. 네, 하장장이 사실 필요한 시설인데도 누구나 돌아가시고 내 주변에 돌아가시고 뭐 다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또 싫어하잖아요. 또 사실은.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근데 뭐 저는 그 자리가 굉장히 지금 여러 업체들 얘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말 그대로 진접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라면 최대한 우리가 관리 감독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네. 또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저희 회원님들의 의견이니까 또 회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항상 어필하고 또 그 의견이 중심이 돼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만에 방송인데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다음에는 네네. 몬스터도 또 저기 진접에 있는
업체 거를 좀 써봐요. 아니 이게 싸가지고 샀는데요. 저희들이 에너지가 딸릴 것 같아서. 에너지는 딸려야지. 그걸 사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또 다음 방송으로 네. 또 잘 보완해서 또 이쁘게 꾸며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뭐 이렇게 찬성 비슷한 얘기를 뭐 시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했다고 해서 저한테 뭐 악플을 너무 다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괜찮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네, 말씀을 네. 드린 겁니다. 뭐 저도 아직까지는